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6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뚱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최근 다양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신적 소모 없이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자극적인 연출과 선정성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슈통라에선 연애 예능 프로그램과 흥행 요소, 그리고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젊은 층 M4 세대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이유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요즘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저는 하트 시그널 시즌 4를 봤었는데 본격적인 시작 전에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청춘 남녀의 연애를 소재로 한 예능들이 요즘 정말 뜨거운데요. 8명의 남녀가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은 하트 시그널은 시즌 4까지 제작됐습니다. 이별한 커플들이 모여 지나간 사랑을 돌아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가는 환승연애는 현재 시즌 3을 방영하고 있죠. 환승연애 관련 클립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2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화제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와는 또 다른 느낌의 연애 프로그램도 여럿 있죠. 네, 2021년 1기 방영을 시작으로 현재 19기를 방영 중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영식, 상철, 정숙, 옥순과 같은 가명을 배정받아 사랑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이렇게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연애 프로그램의 첫 시작은 1977년 MBC 청춘 만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던 70년대에는 남녀의 공개적인 만남이 자유롭지 않았고 청춘 만세가 당시 건전한 남녀 교제의 장으로 인식돼 1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었다고 합니다. 기자님, 최근엔 연애를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담아 다양한 시청자층을 겨냥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도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혼 경력이 있는 출연자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돌싱글즈부터 성소수자 출연진을 등장시키며 이성의 중심의 연애 리얼리티 형식을 벗어난 좋아하며 울리는 짝짝짝 같은 다양한 형식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자님, 예전엔 연예인들이 가상으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가 인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가 나오는 것이 더 화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출연자가 일반인이라는 것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 예능 프로그램의 공통 흥행 요소인데요. 연예인처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처럼 비추는 것이 인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들의 이야기인 점 말고도 이런 연예 예능 프로그램이 흥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트 시그널을 봤을 때 출연자들이 어떤 이성을 선택할까 추리하는 재미로 봤었거든요. 네, 연애 리얼 버라이어티와 추리게임이 결합된 하트 시그널과 솔로지옥의 경우 아나운서님처럼 러브라인 방향을 추리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패널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추리게임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출연진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러브라인의 방향을 추리하도록 유도해 재미 요소를 추가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전 출연진들의 상황을 스크린으로 보며 열띤 이야기를 나누는 연예인 패널들의 모습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까지 패널로 등장해 출연진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배우, 가수부터 전문의까지 다양한 패널들의 추리도 흥행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관해 대중문화에서 로맨스와 젊은이들의 사랑은 영원한 테마라고 말씀하시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박진규 교수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미디어에서 연애나 혹은 로맨스를 다루는 게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대중문화에서 이 로맨스나 혹은 젊은이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테마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 전에 대중문화 이전의 문학이나 이런 데서도 언제든지 등장했던 그런 테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런 그동안에 이제 사용되었던 방식의 로맨스를 주로 관찰 예능 또 리얼리티라고 불리우는 그런 포맷을 차용해서 더 일상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픽션이고 이게 남의 얘기고 나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인식되었던 것을 훨씬 더 일상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면서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더 있음직한 이야기로 보이고 또 나와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직접 경험의 대상이었던 이 연애가 이제 직접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연애와 혹은 사람과 연결된 감각 혹은 감정을 그냥 소비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자님, 저희 부모님도 나는 솔로를 즐겨보시고 제 주변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창 연애를 하고 결혼 정년기인 2030 세대들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설문조사 결과 2030 세대 미혼 남녀의 61%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2030 세대들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연애가 아닌 썸인데요. 썸은 본격적인 연인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의 남녀 관계로 친구보다는 더 가깝지만 연인이 될 만큼 충분히 가깝지 않은 남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반인 출연자들의 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 연인들에게는 추억을 회상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관계가 명확한 연애보다 확실하지 않은 관계인 썸이 더 설렌다고도 하잖아요. 연애를 하지 않는 시청자 입장에선 출연자들을 통해 설레는 감정을 대리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리만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김경미 교수는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과거에 비해 정서적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치료하기 위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몰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엔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만족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대리만족 말고도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끼거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서사와 출연자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민분의 의견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환승연애랑 하트시그널 진짜 열심히 봤는데요. 연애 리얼리티를 보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설레고 싶다, 부럽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랑은 다르게 일반인이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이입이 잘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습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하트시그널에서 막 좋아해요, 붕어빵 이렇게 말하고 핫팩 같이 쓰고 이런 명장면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장면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플러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출연자가 정말 사랑을 목적으로 나온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인기를 몰기 시작했죠. 하지만 요즘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연예계 진출을 목적으로 또는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시청자들은 이런 점을 비판하더라고요. 기자님, 프로그램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출연하는 것 말고도 연애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더 있죠.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정성, 자극성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화 주제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데 너무 자극적인 장면이 자주 나오니까 청소년의 무분별한 시청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인도에서 벗어나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신체 노출이 극도화된 차림으로 게임을 하고 카메라는 클로즈업을 통해 출연자의 몸에 집중하는 장면이 보기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몸을 체인으로 묶어 생활하도록 한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렇게 선정성을 차별화 전략으로 잡은 연예 예능 프로그램은 어린 세대에게 이성관계에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인기를 위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연출이 문제라는 거네요. 이렇게 자극적인 연출은 사실주의 연애 예능이라는 본래 목적과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의 연애 경험과 유사해 인기를 얻은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한국 예능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연예 예능이 굉장히 독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자극적인 연출이 가미되며 실제 연애와 화면 속 연애 사이의 괴리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정성 없는 출연자와 과도한 연출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연애 리얼리티를 봤었는데 요즘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요즘 출연자들이 약간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출연자들도 일반인이긴 하지만 외모를 보면 거의 연예인이고 학력과 스펙이 진짜 화려하잖아요. 약간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하고 일반인은 아닌 것 같다는 괴리감이 듭니다.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자주 입고 그런 부분을 더 극대화해서 자극적으로 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님, 요즘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젊은 층을 N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N포 세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N포 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세대인데요. 많은 대한민국의 2030 젊은이들이 치솟는 물가와 집값, 취직난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돌볼 여유조차 없기에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N포 세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시청자들은 왜 타인의 연애에 빠지는 걸까요? 비연애와 비혼을 선언하는 젊은 남녀들이 늘어난과 동시에 연애 리얼리티가 흥행하는 현상은 다소 모순적이기도 한데요. 엠포 세대가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 연애담을 통한 간접 경험과 대리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 없이도 출연자들의 연애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트 시그널, 솔로 지옥과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엠포 세대에게 실제 연애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의 추억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경쟁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연애 리얼리티 열풍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출연진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면서 단순히 남녀 관계를 넘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기자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요즘
사랑을 관찰하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관찰 예능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약 4분의 1이 1인 가구로 추산될 만큼 싱글족, 나홀로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식사를 하는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역으로 먹방을 보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가치관에 대한 변화로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경제 불안과 청년 실업의 증가에 따라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1인 가구가 정말 많네요. 육아 관찰 예능도 1인 가구와 관련이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애, 결혼에 이어 육아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개발의 마이너스 요소로 여겨지는데요. 때문에 살아보고 싶은 일상을 TV 속 인물들이 대신 살아줌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현대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젊은 세대들이 왜 대리만족을 위해 육아 예능을 시청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럼 여행 관찰 예능도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나요? 여행 관찰 예능은 1인 가구보다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인 욜로의 열풍이 여행 예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미생활, 자기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는 태도로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능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죠. 연애 예능부터 육아, 여행까지 프로그램 시청 이후에는 대리만족이 있네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흥행하는 상황이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자님과 연애 예능 프로그램과 N포세대, 그리고 인기를 얻고 있는 다른 관찰 예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평소에 밥 먹으면서 가볍게 보던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또 미디어 전공자인 만큼 시청자들이 왜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열광하는지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우분들도 연예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실 텐데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연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3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하은,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박지유, 진행의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조윤재, 제53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하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26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